여든을 맞이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황금기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신 영상에서는 여든 이후 피해야 할 8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필수 팁들은 이 흥미진진한 시기를 지혜와 활력으로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든 이후 삶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너무 마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혹시 너무 친절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은퇴한 이웃이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다가 그 친절함 때문에 도둑의 표적이 된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약한 것이 어떻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선행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웃인증, 간영도 그런 전형적인 예입니다. 은퇴 후 지는 이웃들에게 열심히 도움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 소중한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근처에 살던 한 젊은 실업자로, 그는 진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은 그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결국 그의 마음 약함이 도둑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말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법을 배우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남에게 헌신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돕다 보면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부하와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누구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의 경우도 끝없는 너그러움 얻어 결국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둘째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이 겪은 젊은 실업자가 여러 차례 돈을 빌리다가 결국 도둑질까지 한 사건은 그 좋은 예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기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때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와 문제에서 회복하는 능력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진의 이야기는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훌륭한 덕목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악용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이끄는 길입니다. D.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피하라.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상황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긍정적이 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착취와 배신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종종 경고, 신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명백한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들이 우리의 끊임없는 친절을 착취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패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경계는 상호 존중을 유지하고 양측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경우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불친절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정서적 탈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우받는 방식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친절하고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정서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우리의 정서적 자원을 소모시켜 피곤하고 원망스러운 기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관주의와 좋은 의도가 항상 보답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실망스럽고 자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관주의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이지만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균형 잡힌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의 복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3. 사회적 활동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을 쌓고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문화에서는 사교와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에 너무 집중하면 때로는 감정적 지지와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정에서 진정한 이해와 신뢰는 매우 드물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며 인생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고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로, 사교는 삶의 일부이지만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를 가지며 다른 관계들은 감정적 깊이와 연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까운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대를 조절하고 진정한 관계를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를 선택하는 데 더 신중해집니다. 이런 선택성은 중요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실한 친구와 함께하면 행복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계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네트워킹과 관계 형성이 강조되는 미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의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지인보다 몇 명에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두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감정적 지지, 솔직한 조언, 그리고 소속감을 제공하며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안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교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삶의 일부이지만 진정한 우정을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드물고 소중하며 우리 삶을 깊이 있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감정적 지지, 신뢰, 그리고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4. 돈을 절약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돈을 절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의 의료 필요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저축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버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 안정감은 나이가 들고 건강 문제의 복잡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축이 없다면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축은 경제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돈을 따로 저축해두면 경제적 제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축이 있으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고 비싼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삶의 질과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저축은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자립과 자주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책임감과 선견지명을 보여줍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여러분이 건강 관련 지출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절약하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잠재적인 재정적 위기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에 집중하고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취미를 추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재정적 안정이 있으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자립적이며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축을 우선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건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인생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웰빙과 행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열정과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이 없으면 이러한 경험들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조절될 수 있게 도와주며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종종 일과 재정적 성공에 대한 강한 집중이 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돈을 여러 번 벌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뿐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의료비가 재정적 이득을 훨씬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질병과 부상에 더 취약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아플 경우 가족이 우리를 돌봐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건강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좋은 습관,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현재와 미래의 가족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6. 가족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가족은 우리에게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족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여 더 사랑스럽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더욱 소중해집니다. 둘째로, 끊임없는 비판과 분노는 큰 감정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젊은 가족 구성원들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지시할 경우 이는 반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사소통과 신뢰의 단절을 야기하며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가정 분위기는 두려움이나 권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게다가 자주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이후에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화를 받는 사람은 상처를 입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가족 전체의 행복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고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도 이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세대를 거듭하여 친절과 이해가 지속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 존경, 행복을 키워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모두에게 이로운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7. 자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자녀와 손자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자손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들의 성장을 의도치 않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고유한 도전과 경험을 겪으며 이 도전들을 통해 중요한 인생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고 개입하면 문제 해결 능력, 회복력, 독립성과 같은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둘째, 과도한 개입은 자신감 부족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어려움에서 항상 구출받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검소함과 자기 절제와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자원 관리와 균형 잡힌 삶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돈과 소유물은 잃을 수 있지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 능력은 지속적인 선물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손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지를 희생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자기 관리와 책임 있는 계획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자녀와 손자들에게 독립성과 자기 책임을 기르는 것은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음 세대의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8. 친척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개인 성장을 중시하고 가족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주의와 자립이 중시되는 미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는 중요하고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관계가 감정적 또는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이 강조되는 미국 사회에서는 충성심과 지지가 반드시 혈연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동료, 멘토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과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인격을 함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추구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에서 경력 발전과 평생 학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듯이 개인 성장은 목표와 포부를 달성하는 열쇠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개인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개선과 평생의 발전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은퇴 후에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개인 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자립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나이가 들면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성장을 중시하는 것이 잘 라운드하고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며 독립성과 자기 발전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와도 일치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이 8가지 행동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